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최우정 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2005년도에 합격을 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제 파트너,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노무법인을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파트너 자격으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합격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올해도 정말 제가 진짜 고군분투 진짜 열심히 이제 찍느라고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 정보를 다 합쳐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소정의 성과가 이제 곧 이제 합격 발표가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예, 이제 제 소개는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자, 인사노무관리하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영관리의 한 분야인데요. 기업이 뭔가를 하나를 운영을 할 때는 3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티리얼, 맨, 그리고 머니 이렇게 세 개가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경영학을 전공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서 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발음이 좀 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머티리얼 물자, 시설, 그다음에 이제 머니 그것은 한 번 쓰면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기업 차원에서 뭔가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매출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 생산 요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희소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조직 성과를 말하는 것이죠.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직무 만족, 모티베이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 개, 평, 보유, 방 등등등을 관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 범위를 보시면 앞서 제가 이제 개념 설명했을 때 나왔던 확개평, 보유, 방 이외에도 최근 이슈와 관련된 인사노무 관리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 고령화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고령 근로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가장 기업 차원에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서 약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이슈와 결부시켜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기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테일러리즘 알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래, 알아요. 끄덕끄덕.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이런 게 이제 이론사거든요. 이런 걸 기초로 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관리인데 회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딱 꼽아봐라 했을 때 회사에는 각각의 업무 분장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잡이 따로 있어요. 직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직무에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직무를 연구하는, 잡을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직무관리는 정말 이제 잡을 연구하는 것이고 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확개평, 보유, 방이 여기까지 이제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계속 우수한 인재로서 유지하고 창출하고 또 다시 이제 피드백 반복해서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로 한 인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출제 경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근 2011년 이후에 출제된 경향을 제가 도표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설명해도 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해서 제가 올해 분명히 평가 관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약간 내 존재가 조금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제 최근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이론적 기초는 2018년도에 50점짜리 굵은 문제 출제되고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관리 비교적 최근에 2021년도에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가 출제된 바가 있고 확보관리 작년에 2023년도 바이오데이터라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B급 문제로 그다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인데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리 파트는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경영학을 전공하는, 특히 이제 인사관리를 전공하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기업마다 이제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코칭하러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 관리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를 매우 아주 재미나게 살펴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2021년도에 50점짜리 문제가 출제되었고, 평가관리 올해 출제가 25점 3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보상관리 파트에 2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보상관리 파트에 여기 임금 수준,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아주 그냥 통으로 보상 관리를 통으로 써줘야 되는, 임금 관리를 통으로 써줘야 되는 문제가 5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인프로시어 플랜, 또 이제 그 외에 프렌치 시스템이라든지 프로피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하시오, 뭐 이런 이제 출제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걸 유지 관리로 떼어놓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상 관리로 묶는다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 관리는 말이죠. 제가 이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긴 했는데, 유지 관리는 여기 이제 노사관계 관리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요. 노사관계 관리가. 근데 우리 노무사라는 직업이 노동조합, 근로자 측과 회사 측 간의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조종자의 역할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뭐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그다지 없다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방출 이직 관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재출제된 경향도 있어요. 재출제 한 번 출제된 게 2번, 3번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자 이 문제 보세요. 저기 2001년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단축과 주 5일 근무제도에 대한 이제 약수령 문제가 2020년도 50점짜리 문제 유형, 2023년도 25점짜리 문제 유형으로 이제 반복해서 출제된 경향,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말만 바꿔서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 자격자 시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출제된 문제는 출제 안 되니까 일단 제끼고, 출제되지 않았던 미출제된 부분에서 우리가 고도의 집중력으로 암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지났고, 이제 재출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과거에 출제된 2011년도 이제 이후에 출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은 반드시 외우고 암기하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슈와 관련된 출제 경향에는 직무 분석의 활용에 의한 인사노무관리, 직무중심주의 인사관리, 또 역량중심주의 인사관리, 글로벌 시대 인사관리, 고성과팀 인사노무관리 기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장 이제 획기적인 것이 2021년도에 25점짜리 문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브레타 문제여서 교수님들 교재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브레타 문제가 출제되었던 바가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 이제 인사관리 교재에 없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 이사제도라든지 처음 들어보시죠? 근로자 이사제도. 예,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뭐 처벌법 강화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수강생분들이 연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제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외되고, 우리가 이제 숙달된 분야부터 이제 출제가 올해 되었더라고요. 자, 학습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서브노트, 단권화를 저는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단권화. 자신만의 서브노트 단권화인데, 단권화가 한 권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수험생들 보니까 GS 연기 때는 보통 이제 교수님 교재 또는 이제 우리 이제 강사님들 교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살펴서 찝어줘요.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하면서 컴퓨터에다 이제 저장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 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아니라 키보드로 작성을 해도 머리에 암기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그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단권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GS 연계 때는 정말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컴퓨터에 노트북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손으로 쓰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많은 양을 씁니다. 그것을 GS1기, 또 GS2기, GS1기는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서 수업을 하는 거, GS2기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거 알거든요. 그때마다 이 단권화가 계속 그 분량이 적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개 쟁점은 딱 이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나만의 단권화,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GS 연기였을 때 막 수강생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했는데 괜찮은가요? 근데 막 딱 열어보면 막 50장, 70장, 막 80장 그래요. 그래서 얘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외우려고 그래? 시험장에 가져가는 것도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이제 단거나 요약을 했던 거를 이때 또 그걸 또 요약을 하고, 이때 또 요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번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제가 옆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책을 통째로 암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원래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어떤 분, 진짜 그런 분 있어요. 저는 원래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 등교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페이지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책을 그렇게 통으로 암기를 해라. 단권화는 이 사람한테는 좀 무용한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맞는 학습 방법이 있긴 해요. 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의한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노동법 공부, 화요일은 인사노무 관리, 수요일은 행정쟁서법, 목요일은 선택 과목. 요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보는 스케줄에 맞게, 시간에 맞게 아침에는 노동법, 오후에는 인사노무 관리,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행정쟁서법,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그 다음날 오후에는 선택 과목 공부를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목표를 단계적으로 나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공부 방법도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오로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암기하기가 수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제 편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데, 암기를 먼저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2번 반복할 때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암기 이제 천부적인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정말 예쁘장한 여학생인데, 이제 설명회 때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GS 연기 1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예생이신가 보다. 작년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올해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서브노트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암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신 있다는 표정을. 그래서 나는 그런 표정을 처음, 암기 과목 되게 자신 있나 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분이 동차생이었어요. 동차생이었고, 이 학원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때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 스터디 카페 가서 한두 시간 다시 이제 복습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여학생분이. 근데 이제 동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GS3기 어디 갔냐? 제가 안 썼죠. GS3기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때거든요. 모의고사만 이제 7주간 걸쳐서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한 30점, 3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채점한 답안지를 막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교부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 가져가가지고 구석에서 혈하고 이제 보고 계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내 어릴 적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렇게 귀엽게 어떻게 자기 점수를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그 본인은 충격을 받았죠. 점수 보고. 나는 귀여웠지만.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새로운 각오를 거친 거예요.
이 모의고사 반인데 이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분들은 일단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봤든 뭐 컨디션이 좋아서 잘 봤든 아니 컨디션이 나빠서 잘 못 봤든 일단 시험을 보고 그다음 이제 해설 강의를 해요. 해설 강의를 해서 해설 강의를 한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제 시험 보는 시간에 여기 사무실에 가서 최우정 강사님이 낸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가져가요. 가져가서 막 주변 어디서 이제 뭐 여기 밑에 햄버거 집도 있던데 거기 가서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워갖고 막 쓰는 거예요. 혼자서 막 쓰는 거예요. 잘 답안지를 쓴 다음에 내가 해설 강의까지 마칠 때쯤에 자기가 쓴 답안지 이제 8장을 가져와요. 8장을 가져와가지고 제출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이제 암기에는 자신이 있는데 딴 거는 자신 없고 그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전략이 모의고사 때 출제된 문제만큼은 꼭 시험장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인사노무관리 3문제 중에 2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문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 불에타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거 그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완전 석방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학습 관리의 학습 유지예요. 이 의미는 말이죠. 사실 노동법은 다 공부해요. 사실 그거는 노무사라는 그 직업적인 역할에 맞는 숙명이에요. 다 노동법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들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이제 카페에다 이제 올리시는 분들 보면 노동법은 뭐 1번은 수월했고 2번은 조금 어려웠고 3번은 뭐 쓰기 괜찮았다. 다 소감이 거의 다 비슷해.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법은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노무관리는 말이죠. 사실 합격의 전략은 사실 인사노무관리입니다. 합격의 전략은 이제 인사노무관리에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노동법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인사노무관리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선택까지 좀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내가 4가지 과목을 2차 시험 과목으로 이제 내가 학원 강의를 듣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제 행정쟁소법이에요. 그럼 행정쟁소법을 선택해서 이제 하루에 8시간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4시간은 노동법, 2시간은 인사노무관리. 이렇게 공부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과목 중에서 민사소송법이 내가 제일 느낌이 제일 와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하루에 5시간 공부를 하고 노동법은 3시간, 뭐 인사노무관리는 4시간.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좀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했다가 막판에 이제 모의고사 전략적으로 이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 플랜을 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전에 좌절하는 사람, 공부하는 와중에 좌절하는 사람, 막판에 모의고사 시험 점수를 보고 좌절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이제 그중에서 내가 흥미가 있는 과목과 흥미가 그다지 땡기지 않는 과목을 분류를 해서 흥미가 있는 과목에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강사님한테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성과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공부에는 요행은 없지만 그래도 요령은 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자, GS 연기는 교수님 교재, 박경규 교수님 교재 기준으로 해서 신인사 관리를 신인사관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GS 연기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박경규 교수님 신인사관리가 이제 우리 노무사 인사노무관리의 바이블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채점하는 출제한 교수님이 호텔에 가서 이제 채점을 할 때 인사노무관리 박경규 교수님 교재 하나 이쪽에는 이제 다른 책 교재 가지고 이제 호텔로 가가지고 이제 채점을 매긴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어쨌든 소문임이에요. 이제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박경규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이유가 뭐 이제 이런 소문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제 이분이 서강대학교 교수인데 서강대학교 교수님 이제 제자분들이 각 방면에 이제 두루두루 각 방면에 다 포섭해 있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경규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를 읽을 때는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짜집기. 제가 속담을 전문 용어로 짜집기. 그리고 이제 편집인데 우리 이제 국내 이제 메이저 교수님 몇 분이 계세요. 이제 서강대 박경규 교수님,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성균여자대학교 이제 3인 공적,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학종 교수님, 이제 양혁승 교수님, 이렇게 여러 이제 메이저 교수님, 국내 교수님이 있는데 그 메이저 교수님들 이제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주로 이제 엑기스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GS 1기까지는 제가 해본 결과 두루두루 하게 되어 있어요. GS 1기까지는. 근데 이제 GS 2기 들어가게 되면 답안 작성 연습이거든요. 답안 작성 연습은 뭐냐면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 답안 작성 풀이 딱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가 다 이제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권이 또 요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차 잡는 방법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GS 3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모의 시험 문제, 그다음에 보충 문제 몇 가지가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시험 문제 2개, 그다음에 보충 문제 5개 내지는 7개 정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